자, 우리 지난주는 이제 나라가 허락해준 공휴일이 돼버려갖고 5월 1일 날 쉬었죠.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받고 일단은 열심히 채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지금 열심히 빠지고 있어요.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끝내보려고 새벽에 조금 달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좀 미안하게 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중간고사는 시원하게 받고 후반부로 넘어가서 후반부에는 나만의 간단한 게임 하나를 일단은 명분상으로는 GUI 프로그램인데 나만의 간단한 게임 하나를 만드는 걸 목표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전반부 때, 그러니까 요 오픈소스 수업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주제들 중에 시간 관계상 적당히 그냥 넘겼던 몇 가지 토픽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일단은 요 프로젝트 시동을 먼저 걸고, 우리가 지금 월요일 오전 반, 화요일 오전 반, 그 다음에 우리 반, 이렇게 세 반이 후반부에 게임 만들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한 반씩 이렇게 뭐 1시간 정도 본론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각자 다른 내용을 해가지고 세 군데 반에다가 다 올려드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마저 못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후반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고 같이 한번, 제가 지금 5시에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 저한테 4시 50분이 되잖아요. 저를 꼭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봐 주세요. 이제 입을 다물 때가 되었다라고. 7층에서 내려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라고 저를 쳐다보시면 적당히 끊고 퇴근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보면, 자, 지금 우리 10주차 자리 가보시면 .pdf 파일 지금 보시는 요거 말고도 하나가 더 올라가 있어요. 프로젝트 관련 안내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열어서 같이 구경해 볼 거예요. 걔가 기말 대체입니다, 여러분. 30% 잡혀 있는 거 채점 어떻게 할 것이며 걔에 대한 그러니까 평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등등등 관련한 내용 들어있으니까 같이 한번 구경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17주차 무슨 요일, 그러니까 제가 학점을 딱 확정해서 올려야 되기 며칠 전까지로 요 프로젝트 마감일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최종 버전 딱 만들어 갖고 제출할 때 단순하게 .py 파일만 압축해서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상을 3개를 찍어서 같이 올려야 됩니다. 내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니터 화면을 찍어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수업할 때 제 모니터 화면 캡처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10주차 예시 압축 파일을 열어보시면 GUI underscore blank.py, 그 다음에 core.py 이렇게 2개 .py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blank.py를 연 다음에 적당히 이 동네에서는 코드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나 할 수 있어요. 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다음 주 이후에 천천히 구경해 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내문 먼저 한번 구경을 해보고 갑시다. 분명히 카드를 한 명을 더 찍었어. 저게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른 수업에서도 이럽니까 혹시? 아니겠죠. 우리 수업만 그러겠죠. 이거 기록에 다 남아요, 여러분. 잡자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귀찮아서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간에 그건 그거고, 자,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우리 수업 프로젝트 관련 안내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 기말고사 보는 대신에 지금 10주차 예시에 들어있는 GUI underscore core.py 그 GUI 모듈 정도로 부를 것 같아요. 그걸 써가지고 간단한 게임 하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설명을 먼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주제입니다. 주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예요. 무슨 게임 만들 건지를 여러분이 정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우리 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태어나서 아직도 내가 게임이란 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친구는 그 주제를 내가 잡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이 안내문 맨 뒤에다가 예시 주제를 3개를 지금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들을 픽하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막 여러분이 예를 들면 창의력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발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게임을 만들어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주제를 삼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이번 기말 대체 프로젝트 주제로서 삼으셔도 전혀 지장 없어요. 다만 예를 들면 여기 앉아있는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만들어야지, 배틀그라운드 만들어야지, 오버워치 만들어야지, 탱커가 활약할 수 있는 거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쉽지만 그건 우리 수업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좀 더 정밀하게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한 걸 만든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일단 저랑 직접 수업 시간에 이제 주제 관련한 협의할 시간을 마련을 꾸준히 해둘 거니까 저랑 오프라인으로 얼굴 보면서 협의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자 오늘 지금 10주차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17주차까지 마감을 잡아두겠다라고 했으면 7주가 남은 거잖아요. 대학교에선 축제를 1년에 2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무슨 동아리에 가입해 있는 친구들은 환장할 거예요. 5월 중에. 아주 그냥 쿵짝거리고 난리 나는데 막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라도 그럴 거예요. 놀 겁니다. 우리 학교만 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학교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새내기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일단 막 거창한 생각 맨 처음부터 갖고 스타트하지 마시고 일단 간단한 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저랑 같이 살을 조금 더 붙여가면서 무게감을 한번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주제랑 관련해서 여러분이랑 협의를 할 때 저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90몇 명의 친구들이 전부 다 난이도 측면, 일종의 규모 측면에서 동등한 수준의 주제를 갖고 스타트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 이런 거 만들 거예요 하면 그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아 이거 조금 많이 어려워 보이니까 이 부분을 하지 맙시다. 이 부분 덜어내고 딴 걸로 바꾸십시다. 와 같이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인 경우에 저는 그냥 스페이스바 눌러서 피하는 거 만들 거예요 하면은 그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요걸 한번 추가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와 같이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 내가 이미 판 잘 짜둔 거에서 하나를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주제에 마음속으로 뭐 만들지 정하기 시작할 때는 간단한 수준에서 일단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주제는 나중에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해요. 변경한 이후에도 저한테 문의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 후반부에는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가봤자 1시간 나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도는 천천히 조금만 진행할 예정이고 여유 시간에 우리 90명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진짜로 완전 대기적이 터져가지고 100%의 학생들이 여기 다 앉아있다라고 칩시다. 91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당 5분씩 저랑 협의를 진행해요. 몇 분입니까? 455분입니다,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그죠? 6, 4, 6, 8, 48, 7시간이 넘어간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아무튼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온 친구들 어느 정도는 저랑 원할 때마다 얘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넉넉하게 잡을 예정이니까 집에서 혼자 하나 게임 파이썬으로 만들어야지 절대 안 될 겁니다. 엔간하면 안 될 거예요. 따라서 별일 없다면 등교해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나중에 14주차, 15주차 가면 그땐 진짜로 여기 90명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여러분한테 서비스 해드리는 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차라리 미리 주제 같은 거 정하고 딱 플래닝 하는 거를 초반에 해놓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 클래스에다 제출하는 내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 수업의 기말 대체 포지션에 앉힐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우리 수업용 GUI 프로그램이 맞냐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 정량적인 조건을 4가지를 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듈과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지금 우리 python.org에서 다운로드 해갖고 쓰고 있잖아요. 우리 수업 표준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듈들, 뭐 타임, 랜덤 등등등은 여러분이 임포트문 적당히 적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10주차 예시 압축 파일에도 들어있는 그 GUI_core.py 그 GUI 모듈을 역시나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한도예요. 여러분 이제 GPT라든가 잼미니한테 나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어야 돼 30점짜리야 도와줄 수 없겠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 친구가 그레이트 아이디어 하면서 뭐 이거 먼저 다운로드 하세요 이렇게 팔 일을 마케팅을 시도를 할 겁니다. 무료긴 한데 걔네들 다운로드해서 게임 만들어야 해와 같이 나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면 그 친구 말 따라하면 빵점이 됩니다. 그런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해야지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내 게임을 만드는 데 쓴다. 그거 자체는 자유예요. 근데 그걸 제출한다 그래서 우리 수업용 GUI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진 않겠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완전 독재자 아닙니까? 언론 탄압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파이게임이라든가 그런 걸 GPT 잼미니가 추천하는 이유는 걔네 이제 모듈 임포트 해갖고 열어보시면 점 찍어보시면 거기는 여러분이 간단한 게임 만들 때, 엔간한 게임 만들 때 아마도 반드시 쓰게 될 그런 매우 보편적인 기능들 하나하나가 거기에 예를 들면 함수 정의 이렇게 해가지고 선배들이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게임을 만들 때 내가 직접 키보드를 쳐야만 하는 것의 범주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게임을 좀 더 빠르게 만든다라든가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라든가 와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도 그걸 많이 쓰는 거고 남들이 많이 쓰는 걸 구경한 GPT도 나한테 그걸 추천해 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파이게이밍과 뭔가 하는 그런 친구들 안에는 몇몇 함수들은 지금 시점에 1학년 1학기 시점에 중간고사 본 지 2주 지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그 내용물 문장을 적을 수 없는 애들도 있어요. 게임 만들 때 꼭 필요한데 우리 손으로는 죽어도 그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없는 거. 근데 몇몇 애들은 단순히 게임 만들 때 자주 쓰인다라는 이유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 문장을 직접 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에 대한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두신 그래서 점 찍어서 바로 그냥 함수 호출식만 적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쟤네들을 쓰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잘 돌아가는 게임 또는 대단한 게임, 커다란 게임, 오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아니면 돈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게임을 다만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그 중간중간 그 게임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을 여러분 직접 내려보고 여러분이 생각한 결과를 키보드 열심히 쳐가지고 내 파이썬 프로그램에 반영하기까지를 직접 수동으로 내 손으로 해보는 걸 목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라이브러리들의 사용은 막으려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GUI 모듈은 왜 우리 보고 쓰라고 하는 거냐? 그 제가 만들어 놓은 GUI 모듈 안에는 여러분이 어쩌면 만들 수도 있을 법한 것들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GUI 프로그램 만드는데 엔간하면 여러분 손으로 지금 시점에 짜기는 어려운 것들만 근데 게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존재는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만 들어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걔는 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중요하니까 요거 지금 네 줄 중에 세 번째 줄은 중요하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소개할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을 준수하지 않고 자 봐봐요. 제 GUI 모듈은 당연하게도 그 표준 파이썬 안에 있는 모듈들만 임포트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추가 다운로드가 필요 없이 .py 파일 하나만 붙잡으면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도 제가 만들어 놓은 GUI 모듈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또는 그 GUI 모듈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그 표준 환경에 있는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 임포트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맨 땅에서 GUI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막아두도록 할게요. 아예 처음부터 GUI 프로그램을 맨 땅에서 작성해 버리면 안 됩니다. 좀 이따 여러분 1시간 뒤에 여러분 보낸 다음에 희망자들끼리 남아서 구경해보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소개를 할 그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 위에서 내가 새로운 문장들을 적절한 자리에 적어가면서 나만의 게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코드 가져온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쓰는 건 엔간하면 잘 안 될 겁니다. 뭐 요즘 잼민이가 똑똑해가지고 클로드 같은 친구들이 똑똑해가지고 답변을 잘 해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원론적으로는 직접 차근차근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우리 지금 뭐 공사를 한다던데 뭐 205관을 신축을 한다고? 우리가 310관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던 100몇 개의 건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205관을 지금 새로 짓지? 311관이면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건 이제 1캠퍼스, 2캠퍼스 그런 느낌이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좀 불편해졌어요. 차로 통학하기가. 자, 두 번째입니다. 프로그램 설명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py 파일 맨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 키보드로 잘 쳐주시고 오타 없이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자체의 이름, 게임 자체의 이름 그 다음에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합니다.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엔터 키를 누르면 게임을 시작하고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게임을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적을 때는 그 Shift 3 하면 스타트 할 수 있는 주석으로 적거나 아마도 여러 줄에 걸쳐서 적을 거니까 조금 이따 소개하는 요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고 끝을 맺는 str 리터럴을 써가지고 적어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이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프로그램 설명이 있어야지만 점수를 온건히 받을 수 있다. 꼭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이제 데이터 쪽과 코드 쪽에 대한 정량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을 먼저 보면 프로그램 바깥으로부터 입력을 최소 5가지를 활용을 해야 돼요. 받아갖고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키보드 보시면 키가 막 80 몇 개, 100 몇 개 달려있을 거잖아요. 그 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별도의 입력으로 칠 겁니다. WASD 쓸 거다. 그럼 벌써 키를 4가지를 쓰는 셈이에요. 입력 4가지를 활용하는 셈입니다. 최소 5가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우스 보통 버튼이 3개가 있겠죠? 그래서 좌클릭, 우클릭, 그 다음에 가운데 굴리는 거 클릭 이렇게 3개가 보통 있을 거고 그것들도 하나하나 별도로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의 화면상의 위치 이제 2D 좌표로 나오겠죠. XY 좌표가 나올 거고 그 2D 좌표 한 세트를 하나의 입력으로 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밑에서 풍선 같은 게 오물오물 올라오는데 그걸 마우스로 가리킨 다음에 클릭해가고 터트리는 게임이다. 그러면 일단은 마우스 포인터 좌표를 쓰고 마우스 좌클릭 했냐를 쓸 거니까 2개의 입력을 쓰는 셈이에요. 3개만 더 투자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거지로 엔터키 누르면 게임 시작하게 맨 처음에 시작 화면 띄우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스케이프 누르면 창 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특수 기능 같은 것도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와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바깥으로부터의 외부로부터의 입력은 5가지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3개의 사용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다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내 캐릭터 네모가 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장애물 네모가 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이제 남은 시간 게이지 같은 걸 이제 녹색으로 길다란 네모 해가지고 보여준다 하면은 이러면 이제 3개가 충족되는 겁니다. 최소 3개의 이런 것들을 다뤄야 돼요. 그게 네모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미리 그려둔 그림 파일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드랑 관련된 거예요. 자, 최소한 이 게임을 만든 여러분, 제작자 본인은 그 게임을 클리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내 게임이 클리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냥 죽을 때까지 열심히 플레이하는 게임이다라면 최소 10초는 패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본인의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 프로게이머가 와도 3초 만에 뒤지는 게임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클리어가 불가능한 게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클리어할 수는 있는 클리어에 해당하는 평행세계의 실행 흐름이 존재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는 10초 동안 버티는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F5 누르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클리어, 성공, 해피엔딩 축하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거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해서 플레이했을 때 가끔은 질 수도 있어야 돼요. 패배하는 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개발자가 아니니까 제가 집에서 플레이할 때 거의 항상 패배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시는 건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다만 제가 진짜로 완전 트롤 짓을 했는데도 클리어가 된다라든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쉽게 만들어서 사실상 패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막힌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여러분의 게임은 최소 3가지 실행 흐름을 매번 F5 누를 때마다 선택적으로 탈 수 있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클리어를 하거나 10초 버티기를 하는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하다 중간에 패배하는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조작, 예를 들면 내 캐릭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프를 해서 요르비용 하고 뛰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장애물 피하기 게임을 만든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예를 들면 얘를 중심에 타 놓고 보면은 내가 너무 멀리서 뛰었다. 그러면 난 지금 이 낑겨갖고 뒤지는 거예요. 아플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늦게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옆에 부딪혀서 뒤질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버튼을 눌러야지, 스페이스바를 눌러야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데, 간단한 조작,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인데 3키를 누르면 이제부터는 일종의 무적 치트 키 같은 게 발동이 돼가지고 나랑 장애물이랑 부딪혔을 때, 예를 들면 늦게 점프를 했다 칩시다. 이렇게 부딪혔어요. 원래대로라면 내 네모가 뒤지는 건데 3키를 누른 이후 시점, 치트 온 한 시점부터는 내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파괴되도록 만든다라든가 와 같은 느낌으로, 그럼 이제 뭐 장애물 오자마자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막 다 때려 부시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3키를 누른다라든가 와 같은 간단한 조작만으로 이 게임의 난이도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손쉽게 클리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넣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치트 기능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3가지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4번째 정량적 요건이에요. 그래서 요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범주 안에서 어떤 게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작성한 .py 파일들이랑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3가지 실행 흐름을 여러분 컴퓨터에서 직접 F5 눌러서 플레이하고 그 장면을 여러분의 모니터를 캡처한다라든가 옆에 폰카를 띄운다라든가 띄워서 촬영을 한다라든가 해서 영상 파일 3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방금 말한 .py 파일들이랑 같이 압축을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페이지 마지막 주차 자리에다 게시할 프로젝트 최종 버전 제출하는 곳에다가 영상 3개랑 .py 파일들 들어있는 압축 파일을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 기한은 아직은 확정은 아니긴 한데 최소한 종강 이후로 잡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학교에다가 여러분 시험 점수 등등 다 포함되어 있는 학점을 올려야 되는 최종 기한이 있어요. 그거보다 며칠 전까지를 정규 마감으로 잡을 예정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기한 점수 30점. 그래서 정규 기한 안에 내시면 30점이고 그 다음에 거의 마감 직전까지를 추가 기한으로 조금 더 며칠을 잡아 드릴게요. 그 추가 기간 안에 내시면 이 기한 점수를 절반으로 15점을 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서비스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얼른 엑셀 또닥또닥 한 다음에 학점을 빨리 서버에다 올려야 됩니다. 안 그럼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제출할 수가 없고 전체 프로젝트 점수를 0점으로 간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요 기한 점수가 30점이냐 15점이냐 0점이냐는 여러분 그 이 클래스에다가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몇 월 며칠 날 냈음이 뜨잖아요. 그 최종 제출 시각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리고 또 올려도 되는데 나중에 올린 걸로 점수를 받게 된다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점수를 60점을 가져갈게요. 이 기본 점수는 15점씩 방금 전 얘기했던 4가지 요건을 지켰냐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조건, 모듈과 관련한 거, 이상한 거 다운로드하지 않기, 맨 땅에서 GUI 프로그램 만들지 않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걔는 이제 치팅으로 간주를 해서 전체 프로젝트 점수를 기한 점수 포함 0점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간 조금 있으니까 천천히 매 수업 시간마다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추가 목표 10점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개인별로 뭐 만들 건지 그 기본적인 주제는 모든 친구들이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규모를 갖게끔 조율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 그랬어요. 물론 본인이 원한다라면 더 복잡한 건 만드셔도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일단은 밸런스를 맞춰둔 상태에서 아 나는 요번 시간에 요 게임 만들 때 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겠어요. 요 부분을 제 게임의 세일즈 포인터로 삼고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겠어요. 와 같이 여러분이 결정을 한다라면 제가 그걸 따로 메모를 해뒀다가 추가 목표랍시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10점을 가져갈 예정이고 얘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다른 애들은 여러분이 본인이 정시에 냈고 본인이 저 4가지 요건 잘 지켰다라면 90점은 그냥 받는 겁니다. 반면 요 10점은 순수하게 제 주관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점수를 차등을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그냥 만들었다고 추가 목표 달성했다고 무조건 10점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강력한 걸 만든 친구한테 10점을 주고 그 밑에 9점, 8점 이런 식으로 드린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선택이에요. 추가 목표를 저랑 같이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카드 찍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 얼굴 기억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엔간하면 제가 눈치를 줄 겁니다. 아니 양심이 있으면 이 10점까지 받아가려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자, 요 협의는 옵셔널이고 점수는 제 맘대로 줄 거고 따라서 여러분은 그냥 처음부터 요 추가 목표를 잡지 않으시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그 경우에는 저는 뭐 채점 일찍 끝나니까 좋은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거예요. 10점 만점에 0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요 뒤에는 이제 예시 주제 3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자 이제 질문 받습니다. 30분을 제가 지금 활용을 했어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우. 자,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서 주관식 시험 볼 때는 글자를 좀 잘 적어 봅시다. 지금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어요, 우리 학교. 아무튼 간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프로젝트 관련해서 특별히 없으시면 일단은 안내문 소개는 이 정도로 해두고 그래서 자 다시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 막 대단한 게임 만든다라고 90점 만점에 980점 막 이렇게 들으지 못해요. 정량적인 목표를 지키는 선에서 간단한 걸 만든다 생각해 주시고 다만 그걸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걸 목표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점프라는 걸 시킬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면 공이 튀긴다와 같은 연출을 할 수 있지? 와 같은 것들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니면 기를 모았다가 빵하고 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아이템을 사용한다라는 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지? 와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서 살짝 적용해 보는 걸 목표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엄청 쉬울 것 같아. 저 이거 만들래요? 와 같이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스타트를 했는데 혹시나 내가 핀잔을 듣는 건 아닐까? 그걸 대학교 프로젝트 주제랍시고 들고 왔습니까? 막 이딴 소리 들을까 봐 걱정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한 달 안에 못 만들어요 이 사람아 와 같이 우려의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주제, 커다란 주제를 덜어내는 것보다 쉬운 주제에다 살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쉬운 편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마인드로 이 주제 정하기를 스타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요 1학년 1학기 수업 들으면서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진짜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입학해서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몇몇 친구들은 이제 내가 이미 예를 들면 10살 때부터 했다. 그럼 10년 차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미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친구들도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익숙한 친구들은 내가 평소에 그냥 쉽게 구사해 왔었던 그런 주요 흐름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구사해 보는 걸 목표로 한번 소꿉놀이 같은 느낌으로 진행해 보시고, 그다음에 처음 지금 프로그래밍 시작한 친구들은 이제 이번 학기도 지금 여러분 기컴프랑 오픈소스랑 2개 하고 있을 건데 다음 학기에도 2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랑 그냥 프로그래밍이랑 2가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전공 수업들을 버티기 위한 일종의 마지막 준비를 조금 긴 여유 시간을 두고 여기서 한다라고 느끼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영상 캡처 방법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본인이 쓰던 캡처 도구 쓰셔도 됩니다. 맥북에 깔려있는 그거 써도 되고 요즘 윈도우에도 깔려있죠.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친구를 한번 다운로드해서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요거 일단 프로그램 제목 이름 자체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고 얘가 무료예요. 일단 구글에다 OBS 스튜디오에 엔터 치면 요거 사이트 주소 알려줄 건데 obsproject.com이라고 알려줄 건데 그거 엔터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르딩딩한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무슨 버전이냐 요거 클릭한 다음에 다운로드 해갖고 설치하시면 일단은 설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설치가 거의 끝날 쯤에, 그러니까 설치 도중에 여러분한테 한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이 OBS 스튜디오를 무슨 용도로 쓰실 겁니까? 해서 객관식 문제를 낼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나는 이걸 방송용으로 쓸 거다. 나는 이걸 녹화용으로 쓸 거다. 내 맘대로 할 거니까 꺼줘. 이렇게 아마 삼지선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방송을 할 건 아니에요. 녹화용으로 하겠어를 고르고 이어서 진행하면 대부분의 기본적인 세팅은 얘가 맨 처음에 실행할 때 알아서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것만 살짝 신경 써서 하시면 이런 느낌의 창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뭐 다양한 요 소리 게이지들이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커다란 네모 하나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녹화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동영상 파일에 저장됩니다. 캔버스가 보일 것이고 오른쪽에 이제 컨트롤 버튼들이 몇 개가 보일 거예요. 이런 창이 보일 때 일단 여러분이 딱 켰을 때 내 바탕화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거울 2개를 지금 옆에다 깔아놓고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반사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지금 연출이 된다. 그러면 화면 지금 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녹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리는 아마도 보통은 녹음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전 지금 이제 나중에 싱크를 맞춰야 되니까 노트북 마이크를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담된다라면은 요 밑에 있는 버튼 누르면 음소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소거를 하면 영상에 지금 노트북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남지 않아요. 따라서 필요 없다. 녹음 안 하고 싶다. 음소거하고 싶다라면 요거 2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요 가운데 지금 그냥 시커먼 창만 보인다. 내 바탕화면이 비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소리를 녹화를 하고 싶은데 녹음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왼쪽에 보시는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캡처, 그다음에 오디오 입력 캡처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요. 자, 오디오는 2가지를 봐야 됩니다. 오디오 입력 캡처는 마이크예요. 노트북 마이크로 내 컴퓨터 안으로 들어오는 입력을 잡는 겁니다. 오디오 출력 캡처는 반대로 내 프로그램에서 재생을 하는, 그래서 컴퓨터 밖으로 내보내는 소리인데 그거를 영상에 남기고 싶다면 출력 캡처를 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 디스플레이 캡처 누르시면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 모니터 여러 개다.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엔간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캡처가 적용이 돼서 내 모니터 화면이 여기에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요걸 여러분이 위치라든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영상 파일 이런 식으로 지금 드래그를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걸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한테는 이게 별로 감흥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멀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영상 파일 안에서 이게 열심히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적당히 왼쪽 위에 이렇게 뚝뚝 해서 맞춘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해서 얘가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는 느낌이 되게 사이즈만 살짝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화면 잘 비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리 필요하다라면 지금 잘 게이지 올라가고 있다 확인되면 여기에는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면 녹화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Alt 탭 해가지고 Alt 탭 해가지고 여러분 .py 파일 붙잡고 F5 눌러서 게임 한번 플레이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한번 촬영이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3번을 하시면 돼요. 클리어하는 거, 패배하는 거, 치트 써서 쉽게 깨는 거. 그렇게 일단 영상 3개를 다 뽑으신 다음에 요 파일 메뉴에 녹화본 보이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C 드라이브의 동영상 폴더를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이번 학기에 찍은 제 목소리 들어가는 영상이 벌써 100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날짜, 시간별로 .mkv 파일이 지금 가득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시간을 찍어주니까 아, 내가 맨 처음 찍은 영상이 성공한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원한다면 얘 더블 클릭해서 재생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들어가 있나 확인하고 파일 이름 적당히 바꿔서 영상 파일 3개 여기 있는 거 들고 가가지고 .py 파일이랑 같이 압축해서 내시면 돼요. .py 파일이랑 여러분 지금 게임에서 그림을 띄워갖고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그런 그림 파일들도 같이 넣어두셔야 제 컴퓨터에서 제대로 잘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막 비주얼 OBS 스튜디오 기본 설정 같은 거 할 수 있는 뭐 이런저런 옵션들이 있는데 요즘은 워낙 노트북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굳이 저런 거 신경 쓸 필요는 보통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영상 1분 이상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10초 버티고 그냥 뒤진 다음에 그냥 바로 클리어 영상 해가지고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패배하는 거 그냥 2초 뒤에 패배하시면 됩니다. 치트 써서 깨는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치트 써서 10초 동안 쉽게 다 부셔가면서 깨는 거 하면은 어차피 파일 용량이라든가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요 OBS 스튜디오를 쓰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맥북에 깔려있는 기본 영상 캡처 도구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 걔네를 쓰면 용량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핸드폰 카메라로 내 모니터를 갖다 대고 촬영을 하면 걔가 제일 용량이 크게 나옵니다. 걔는 좀 메가, 100메가 단위로 막 엄청 크게 나올 수 있어요. 1분도 찍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거는 가능은 한데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봅시다. 예를 들면 1시간 2분 7초를 찍었는데도 130메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1분에 2메가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친구는 용량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40분 컷을 해버렸는데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 관련해서 더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늘 진짜 소개팅 약속 잡았다 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자, 내년엔 아무도 여러분을 만나려 하지 않아요. 26학번 친구들.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뭐 몇몇 친구들 군대 가고 그럴 거니까 올해가 기회다. 시험, 축제 기간을 노려보시고 뭐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일단은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요거 지금 GUI 모듈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 여러분들한테 살짝만 말씀드리는 시간 연이어서 갖고 일단 오늘 본론은 그렇게 가고 자, 그래. 오늘 저랑 주제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 봅시다.
아무도 없어. 영명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수업 본론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 GUI 모듈에 무슨 기능이 있나 소개하는 거는 다음 주부터 천천히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냥 이 지금 후반부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우리 수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코드 적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F5 눌렀을 때 이렇게 뭔가가 뜨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떠야지 정상이다 정도까지만 살짝 짚어놓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10주차 예시 압축 파일 열어보시면 blank.py랑 core.py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core.py는 크기가 얼마냐? 크기가 69.0kb랍니다. 그래서 속성 보시면 70735 글자짜리래요. 7만 글자짜리랍니다. 그 다음에 blank.py는 이제 별로 크지 않아요. 얘는 조금 이따 직접 열어볼 거고 아무튼 core.py는 얘는 이제 여러분이 간단한 게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손으로는 절대로 그 함수적인 내용을 구성한다라든가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거를 제가 미리 짜놨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기본적인 내용을 이 blank.py를 아이들로 열어갖고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우리 내가 적은 글자를 다양한 색깔로 칠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일단 녹색 글자들 위주로 이 부분을 지금 챙겨서 보여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지금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고 한 다음에 따옴표 3개로 끝을 내고 엔터를 친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녹색으로 보여준다라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아마 중간고사 때 시험 나왔을 수도 있는 값의 형식. 얘는 계산하면 str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이기 때문에 str 리터럴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칠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 전체가 녹색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학 한 글자, 교 한 글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학교 두 글자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학교 두 글자예요. 자, 여러분이 따옴표로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따옴표 사이에 내가 글자들 키보드로 열심히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따옴표 안에 모든 글자를 다 적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학 띄어쓰기 교 하면 얘는 학 띄어쓰기 교 세 글자짜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학하고 다음 줄에 교가 나오도록 학 엔터 교와 같은 식으로 적고 싶다.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학교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 글자를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학을 출력하고 다음 줄에 교를 출력했으면 좋겠어. 달리 말하면 학을 출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대신에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교를 해줬으면 좋겠어. 와 같은 거를 여러분이 의도를 하기 위해서 요 학이랑 교 사이에 학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엔터키를 치려고 하면 얘는 우리한테 꺼지라고 합니다. 조금 슬프게도 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는 그 사이에는 엔터키를 직접 치는 거는 막아놨어요. 우린 이제 기컴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백슬래시 n을 하면 된다까지 여러분 아마 배웠겠죠. 파이썬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회를 해야 돼요. C에서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엔터키를 그냥 생으로 내가 치는 건 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우회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회를 할 수 있냐? 따옴표를 하나를 열고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따옴표를 3개, 똑같은 거를 3개를 적고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학을 적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얘는 기다려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교하고 따옴표 3개를 적어서 끝을 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요 뒤에부터는 이제 str 리터럴의 끝이니까 지금 검은색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렇고 얘를 이제 프린트 학교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엔터키를 쳐놨기 때문에 그 엔터키 글자를 가운데다 쳐서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은 중간에 원래는 막았었던 탭키라든가 엔터키라든가도 칠 수 있게 그렇게 약간 더 허용을 해주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줄에 걸쳐서 우리가 사람이 보기 편한 형태로 글자들을
잔뜩 적어두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 blank.py에선 그걸 조금 더 사실은 봐봐요. 얘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식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 걷다가 엔터키를 쳐둔 겁니다. 그 8주차 8-2에서 소개하는 수식문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구체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진 않아요. 저 str 리터럴을 바로 출력을 한다라든가 저걸 어딘가 담아뒀다가 나중에 써먹는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데 그냥 단순히 설명을 적어놓는 용도로 이렇게 좀 더 정밀하게 여러 줄에 걸쳐서 이 파일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설명을 적어두는 용도로 이 .py 파일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을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를 쳐서 문장을 구성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출할 때도 여기다가 이제 내 이름, 프로그램 이름,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 점프 막 이런 식으로 사용 방법 같은 거 적어서 저장한 다음에 제출을 하셔야 그 두 번째 정량적인 요건 15점짜리를 채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주석으로 적는다 그러면 모든 줄 앞에다가 그 Shift 3을 적어야 되는 게 너무 귀찮다 이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운표 3개로 스타트하고 끝을 맺는 str 리터럴 안에다가는 엔터키도 마음대로 칠 수 있고 탭키도 칠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 이걸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 취소해 둘게요.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GUI 모듈을 내 이름 사전에 GUI 3글자로 등재해 놓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함수 정의가 2개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initialize랑 update입니다. 그래서 얘네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나중에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채워 넣는 걸 목표로 갈 겁니다. 여기다가 내 게임에 걸맞는 적절한 문장들 들여쓰기해서 넣어둔 다음에 F5 누르면 여러분의 게임이 멋들어지게 실행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 함수 정의 내용물로 그냥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만 쳐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금 GUI 모듈에 있는 configure라는 함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걔한테 위에서 지금 우리가 마련해둔 두 함수를 밀어놓고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걔가 우리한테 뭔가 하나를 줘요. 우리는 그걸 W에다 담고 그걸 이제 시동을 걸 겁니다. 자, 이거 바로 그냥 다짜고짜 F5를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개발 중 느낌표라고 적혀있는 가로로 800, 세로로 600 단위는 픽셀 인 하얀색 창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3.14 시대인 지금은 아마도 이 하얀 창이 안 뜨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안 뜬다? 압축을 안 풀었을 가능성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엔간하면 잘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저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 그냥 띄워봤자 항상 똑같은 하얀색 화면만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문장 적어놓고 F5 누르면 여기 이제 여러분 게임 캐릭터가 움직인다라든가 장애물이 다가온다라든가 하늘에서 뭐 구름 같은 게 이제 내려온다라든가 와 같이 뭔가 실행 그림이 그럴싸하게 시각적으로 눈에 비친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GUI 창은 여러분이 꺼버리실 수가 있고 자 봐봐요. 지금 아직은 꺽쇠 3개가 안 보이잖아요. 요걸 닫아버리면 그제서야 꺽쇠 3개가 보일 겁니다. 그 말은 이 마지막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아까 그 하얀 창을 띄우고 걔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은 그 창이 닫히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원한다라면 W하고 점을 찍어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런저런 이름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configure라든가 또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onfigure는 여기 없긴 하지만 아무튼 start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요 W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F5를 누르면 여기 적혀 있는 문장들을 한 번씩 쭉 실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W라는 이름, update라는 이름, 그 다음에 GUI라는 이름, initialize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get color
한 다음에 괄호를 연다거나 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이니셜라이즈 한번 볼까요? 괄호 열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툴팁을 한국말로 내뱉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봐봐요. 이 도움말용 리터럴은 나중에 지워도 돼요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니셜라이즈에 대한 함수 정의를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함수 정의라든가 .py 파일처럼 기본적으로 코드 덩어리 뭔가의 맨 첫 번째 문장, 0번째 문장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str 리터럴 적고 자, 한번 테스트로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hello 적고 엔터키 친 수식문으로 구성을 해둔다. str 리터럴을 가장 먼저 적고 엔터키 쳐둔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헬로 5글자가 보이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쟤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굳이 이렇게 리터럴을 적고 엔터키를 쳐놨다를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헬로 5글자가 이 함수, 이 코드 덩어리, 이니셜라이즈에 대한 설명 내용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 함수 정의를 실행하면서 살짝 저 글자들을 빼뒀다가 나중에 툴팁으로 보여준다라든가 할 때 그 내용을 우리한테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보이겠죠. 이제 걔 말고도 이제 지금 여기에는 W. 해서 나오는 애들한테는 예를 들면 get position이라든가 등등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저 이름들을 쓸 때 제가 미리 한국말로 리터럴 적어서 구성해둔 이런 툴팁 메시지들을 보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당연하게 또 여러분이 여기다가 자 이거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해봅시다. 얘 F5를 누른 다음에 개발 중 창이 뜰 거잖아요. 얘를 X 버튼을 눌러서 닫고 다시 한번 인터랙티브를 닫지 않고 .py 파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예를 들면 W. 해가지고 W의 이름 사전을 턴다라든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W 안에 들어있는 GUI 어쩌고 기능들 중에 뭐를 써야 된다 할 때 목록에서 골라가면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는 dir 했을 때 W가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의 이름 사전을 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인터랙티브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퇴근을 합니다. 따라서 그 W라든가 그런 거 이름 사전 모듈제로 증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선 이제 W하고 점 찍어도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주인공이 없어요. 방금 퇴근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GUI 프로그램 요번에 게임 만들 때 좀 더 쉽게 만들고 싶다. 그냥 적당히 조금 적은 다음에 일단 다짜고짜 저장하고 F5 눌러서 일단 인터랙티브를 띄우고 내가 적은 내용 한번 이 친구가 읽도록 만들어 주세요. 읽도록 만든 다음에 창 꺼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W.을 한다거나 하면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목록에서 제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 구경해 가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정도 해두고 지금은 코드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봐봐요. 저 하얀색 화면에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네모라든가 그런 걸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목표를 한번 달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W.new 한 다음에 rectang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를 괄호를 염치면 이런 걸 적어야 돼요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x, y, 너비, 높이를 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x는 0, y 좌표는 0, 그 다음에 너비는 뭐 100, 그 다음에 하이트는 100 하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신 다음에 이거 저장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세요. 저장한 다음에 실행하시면 얘가 이런 느낌으로 가로로 100픽셀, 세로로 100픽셀짜리 검은색 네모가 화면 왼쪽 위에 보이면 성공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화면 왼쪽 위가 아니라 오른쪽 위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X좌표 바꾸면 되는 거예요. Y좌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살짝 짚어봐야 될 거는 우리 수업용 GUI 모듈에서는 여기서 그 XY 좌표축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통 수학 시간에는 0.x, y 이런 느낌으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2D 세카이입니다. 컴퓨터 2D 그래픽 세계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x축은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y축은 위에서 아래로 꽂힙니다. 그래서 0,0 하면 가장 왼쪽 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이 이제 800 곱하기 600만큼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오른쪽 위에 하고 싶다. 요거 전체 너비가 800이고, 그 다음에 네모 자체 너비는 100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의 x좌표는 800 빼기 100해서 700으로 놔두면 되겠구나. 와 같이 숫자 계산을 조금 해가면서 적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0, 여기 아니라 700,0부터 오른쪽으로 100, 아래로 100만큼 이니까 이렇게 하면 오른쪽 위에 검은색 네모를 띄우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모 3개 띄우고 싶다. 요거 호출식 3개 적으시면 돼요. 간단한 편이죠. 일단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얘가 new rectangle이라는 친구가 우리한테 숫자를 하나를 줍니다. 위턴값이 있어요, 얘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담아두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준비해둔 것들 중에 w.data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제 8-1에서 소개하는 건데, 자, 이니셜라이즈 안에다가 할당문 적어두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위졸트라는 이름에다 담는다. 그 위졸트라는 이름은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지 않고 이니셜라이즈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소위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골치가 아파요. 이니셜라이즈에서 준비해둔 걸 업데이트해서 쓴다거나 하면 골치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GUI 모듈에서는 w.data라는 친구를 하나를 마련해 놨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이름을 등재해 가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이니셜라이즈 말 그대로 초기화하는 거잖아요. 얘는 프로그램 본론을 시작하기 직전에 새로운 네모 하나 만들기 하고 그 결과를 넘버에다가 담고 스타트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F5 누르면 아직까지는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지금 다시 0,0으로 맞춰놨고 왼쪽 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번에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털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w.data 하고 조금 기다리면 목록에 넘버라는 이름이 이제는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냐? 지금 데이터 이름 사전에 넘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 F5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넘버 숫자는 어디다 쓰냐?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지금 네모가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0,0에 만들어 놓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원한다라면 그 네모의 위치를 옮긴다라는가 하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w. 한 다음에 new가 아닌 move objec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열어갖고 하면은 이 친구는 우리한테 숫자를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x좌표, y좌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new rectangle 호출할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를 줘요. 방금 만든 네모는 3번 네모야, 4번 네모야, 7번 네모야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숫자를 기록해뒀다가 내가 지금 맨 처음에 만들었던 네모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 하면은 이 넘버 자리에 3을 밀어 넣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몇 번 네모인지 그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까 전에 세이브해뒀던 new rectangle의 리턴 값을 밀어놓고 그럼 이제 0,0에 있을 그 네모의 새로운 x좌표, y좌표를 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300, 200으로 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하고 이거 저장하고 실행해 보시면 아이고 어지럽다. 아이고 여러분 채점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지금 정신줄 놓게 생겼어요. F4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적당히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x좌표가 오른쪽으로 300, 위에서부터 아래로 200이니까 대충 구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모 자체 크기는 100 곱하기 100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0,0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업데이트, 갱신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업데이트 하면은 그 네모는 300, 200으로 슉 하고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는 거의 항상 이 친구는 300,200에 있을 겁니다. 계속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0,0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와 같이 여러분이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봐봐요. 이 GUI 창은, 이 게임 화면은 우리가 이걸 3년을 쳐다본다 하더라도 이 검은색 네모는 항상 300,200에 있을 거예요. 왜냐? 계속 무브 오브젝트를 하는데 그 네모, 검은색 네모를 300,200으로 옮겨줘 라고 계속 똑같이 리터럴을 적어서 똑같은 좌표를 부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게 싫다라면 이제 우리가 그 변수 개념을 쓸 때가 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어떤 네모의 새로운 x좌표, y좌표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에 반대되는 데이터 흐름도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네모가 현재 x좌표 어디에 있는지 y좌표 어디에 있는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전달을 받을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일단은 이름은 w.getPosi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숫자를 우리가 부르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친구의 XY 좌표를 우리한테 리턴해줘요. 그래서 w.data.number 똑같은 숫자 밀어놓고 그러면 그 검은색 네모의 현재 XY 좌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걔를 X랑 Y에다가 각각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X값, 현재 Y값에다가 근데 X 좌표만 1만큼 플러스해서 걔가 지금 현재 300에 있다고 X좌표 300이라고 그러면 걔를 301로 옮겨줘 302로 옮겨줘 303으로 옮겨줘와 같은 느낌으로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만 옮겨줘와 같은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코드를 이렇게 문장 두 개로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이니셜라이즈는 이거 한 줄, 업데이트는 이거 두 줄짜리로 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F5를 눌러보시면 얘가 이제는 이 네모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어쩔 때는 500이면 501, 501이면 502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X좌표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X좌표가 800을 돌파해가지고 이 친구는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거 봐봐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는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저기 멀리 우주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여러분이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배 빠르게 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탈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저 네모가 뚝뚝 끊기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 프로젝터가 1초에 30번 여러분들 눈을 빛나게 해드릴 겁니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올려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지금 노트북으로 이 짓을 한다라면은 여러분 노트북으로 볼 땐 좀 더 깔끔하게 얘가 스무스하게 오른쪽으로 드라이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GUI 프로그램 우리가 구성할 때 개요는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두 개의 내용물을 잘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네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지금 X좌표 조금씩 빼가면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업데이트 내용물을 채우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이 게임을 네모 두 개랑 동그라미 하나를 화면에 띄워서 진행하고 싶어. 그러면 이니셜라이즈에다가 지금보다 더 많은 new 어쩌고를 적어놓고 스타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프로그램 바깥, 그러니까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밖으로 저 사람 눈에다가 뭔가를 전달하기 위한 코드만 들어있어요. 그 반대되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지금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냐, 엔터 키를 누르고 있냐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이 W 하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 사람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었다면 네모를 옮김. 그럴 때만 네모를 옮기는 일종의 분기 흐름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이 이제 들여쓰기에서 들어가는 if문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if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냐 true false가 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적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기 흐름을 넣으면 될 건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W하고 점 찍은 다음에
keys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대괄호 열고 닫고 하고 조금 요상하기는 한데 여기다가 write라고 적으시면 얘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조건식 완성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다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true 또는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요건 한번 F5 눌러서 실행해 보면 얘는 자, 지금은 이 네모가 정지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꾹 누르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동을 합니다. 다시 손을 떼면 다시 정지를 하고요.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 밖에서 지금 시점에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습니까? 오른쪽 화살표 키, ESC 키, F1 키 그런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엔간한 키들은 다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엔드 연산자 같은 걸로 묶으면 Shift 엔터 치면은 2배 2단 점프한다라든가 그런 것도 당연히 조건식으로 짤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키 하나하나를 누르고 있냐 그렇지 않냐 누르고 있을 때만 움직이게 하기 위한 분기 흐름의 조건식을 구성한다라든가를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 말고도 마우스 포인터 위치라든가 마우스 버튼 누르고 있냐 아니냐 같은 것들도 다 간단한 수식 짤막하게만 적으면 여러분이 XY 좌표를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눌렀으면 true 아니면 false 불 형식 값이 항상 튀어나오도록 제가 잘 구성해 놨으니까 걔네들을 조건식을 잘 밀어 넣으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네모가 아니라 정확히 내가 원할 때만 오른쪽으로 간다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이 업데이트 내용물을 좀 더 다채로운 실행 흐름 발생할 수 있게 이런저런 분기 흐름을 넣어서 진행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소개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이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소개가 끝날 것 같고 요거 말고 조금 더 다양한 얘기들,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듈 관련한 조건에서 여러분이 요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업데이트 내용물을 잘 채워서 구성해야 된다. 그 조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두 개를 써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 구조를 지키는 선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주제 정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XY 좌표를 받는다. 그러면 요거 지금 XY 좌표는 네모의 왼쪽 위 점의 X 좌표입니다. 근데 걔만 알고 있다면 이 좌표만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100 그러니까 너비만큼을 더하면 오른쪽 위점이에요. Y 좌표를 높이만큼 더하면 왼쪽 아래점이에요. 둘 다 하면 오른쪽 아래점이에요. 따라서 이 네모의 4개의 점의 좌표를 다 어차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내 좌표가 이렇고 상대방 좌표가 이러니까 지금은 내가 상대방을 밟은 걸로 판정해야겠구나. 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짠다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 나중에 조건식으로 적게 될 거니까 조금 하다 보면 대충 적응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래 촬영은 일단 이 정도 해두고 오늘 여유 시간은